안녕하세요. 유재홍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매개 효과 중에서 베론과 케니 검정 방법과 소빌 테스트에 초점을 두고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오늘은 그보다 더 간단하면서도 더 정확하고 많이 사용하는 부트스트래핑 방식의 매개 효과 검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베론과 케니의 방법은 잘 사용되지 않는다고 했는데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앞에서 배운 베론과 케니 방법은 총 4단계로 구성되어 있었죠. 그리고 그게 모두 유의하면 간접 효과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측정학자들이 이건 간접 효과에 대한 공식적인 계량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어떤 추론 검정도 실시하지 않은 방법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즉, 베론과 케니 방법의 매개 효과 검정은 정확하지 않다는 게 많은 학자들의 입장입니다. 둘째, 가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오류의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베론과 케니 방식은 세 번의 회귀 분석을 실시하잖아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단순회귀, 독립변수와 매개변수 간의 단순회귀, 그리고 독립변수와 매개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위계적 회귀, 이렇게 세 번 분석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데이터를 분석할 때 최소한의 분석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할까요? 예전에 회귀 분석을 돌리면 회귀식이 도출된다고 잠깐 이야기했었는데요. 그때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았지만 회귀식에는 오차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세 번의 회귀 분석을 하면 회귀식의 오차도 3개가 되는 거겠죠. 오류가 많으면 당연히 결과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가설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베론과 케니는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지 않으면 매개 효과를 검증하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이후 측정학자들은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더라도 간접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완전 매개와 부분 매개라는 말을 폐기해야 한다고 하는데 거기까지 알아보기에는 너무 딥한 것 같아서 여러분께서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가 유의미하지 않더라도 매개 효과를 검증할 수 있으며 베론과 케니 방식이 이 세 가지 이유로 폐기되고 있음을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새롭게 나온 부트스트래핑 방식의 매개 효과 검정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법은 SPSS 프로세스 매크로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제가 댓글로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을 올려놨으니 확인하시고 먼저 설치하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설치하고 오셨죠? 프로세스 매크로를 먼저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을 누르고 회귀 분석에 들어가시면 프로세스 매크로라고 써진 것이 새로 생겼을 거예요. 그것을 누르시면 됩니다. 자, 창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릴게요. 보시면 Y라고 적힌 곳이 종속 변수를 넣는 곳이고요. 그 밑에 X는 독립 변수를 넣는 칸입니다. 그리고 M은 매개 변수를 넣는 곳이고요. 코베리에이트라고 적힌 곳은 공변량입니다. 여기에는 통제하고 싶은 변수를 투입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바로 밑에 W와 Z라고 적힌 곳은 이 다음 시간에 배울 조절 변수를 넣는 곳입니다. 왼쪽에 보면 모델 넘버라고 적힌 곳이 있는데요. 모형에는 정해져 있는 모형 넘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절 모형은 1번, 매개 모형은 4번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그것 이후에 다시 설명드릴게요. 자, 바로 밑에 컨피던스 인터벌은 신뢰 구간을 말하고요. 95 그대로 두면 됩니다. 부트스트랩 샘플은 부트스트래핑을 몇 번 할 건지를 정하는 건데 보통 5000이 디폴트 기본값이고요. 만까지 선택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옵션을 누르면 왼쪽 창이 하나 뜰 텐데요. 버전에 따라서 좀 다를 수는 있는데 아마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겁니다. 몇 개만 기억하시면 돼요. 매개 효과를 검증할 때는 쇼 토탈 이펙트 모델과 스탠다디즈 이펙트 이렇게 두 개를 체크해 주시면 끝이에요. 간단하죠? 나머지는 이후 조절 효과를 검증할 때 사용되는 것들이라 지금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돌려보도록 하죠. 이전 시간처럼 조직 신뢰가 조직 시민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인파워먼트의 매개 효과를 검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세스 매크로 키고 종속 변수에 조직 시민 행동을 넣고 독립 변수에 조직 신뢰를 넣고 인파워먼트는 매개 변수 칸에 넣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모델 넘버를 4번으로 바꿔주세요. 매개 모형은 4번입니다. 신뢰 구간은 95% 신뢰 구간으로 할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두면 되고요. 부트스트래핑 샘플도 그냥 5000으로 두겠습니다. 자, 이제 옵션으로 들어가서 쇼 토탈 이펙트 모델과 스탠다디즈 이펙트 이렇게 두 개를 체크해주고 계속을 누르고 확인을 누르면 프로세스 매크로를 사용한 매개 효과 검증이 모두 끝이 나게 됩니다. 진짜 간단하죠? 베론과 케니는 귀찮았는데 이거는 한 방에 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결과창은 이렇게 뜨는데요. 절대 어렵지 않으니까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차례대로 보면 돼요. 1번 박스를 보면 아웃컴 베리어블이라고 되어 있고 파워라고 적혀 있죠.
이 말은 이 박스에서 종속 변수는 임파워먼트다 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각 변인들 간의 관계가 유의한지 살펴볼 텐데요. 1번 박스에서 종속 변수는 임파워먼트고 독립 변수는 조직 신뢰입니다. P값을 보면 0.000이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바로 2번 박스로 넘어가죠. 여기에서는 아웃컴 베리어블이 시민이라고 써있네요. 즉 종속 변수가 조직 시민 행동이라는 거죠. 밑에 보니까 조직 신뢰가 조직 시민 행동에 미치는 영향과 임파워먼트가 조직 시민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결과값들이 적혀 있습니다. P값을 확인해 보니 모두 0.000이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제일 중요한 간접 효과입니다. 인다이렉트 이펙트를 보면 되는데요. 부트스트래핑 방식으로 검증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신뢰 구간을 가지고 유의한지 유의하지 않은지를 검증하게 됩니다. LLCI가 신뢰 구간의 하한 값이고 ULCI가 신뢰 구간의 상한 값인데 이 구간에서 0이 포함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신뢰 구간 결과값을 보면 0.0255에서 0.0689 사이에 0이 포함되어 있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간접 효과가 유의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예를 들어서 LLCI가 마이너스 0.0255이고 ULCI가 0.0689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마이너스와 플러스 사이에는 0이 존재하잖아요. 이때는 간접 효과가 유의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호 표시는 꼭 잘 확인하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상한값과 하한값 둘 중에 0이 하나라도 적혀 있으면 유의하지 않는 것입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이제 끝입니다. 이렇게 확인하면 매기효과 검증은 끝났어요. 정말 쉽고 간단하죠? 그럼 바로 논문 형식으로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표를 작성하게 되는데요. 소수점 3자리까지 작성했기 때문에 반올림을 해주면 되고요. 여기서 베타 값은 coef라고 써진 값을 넣어주면 됩니다. 베타 값 옆에 별은 유의 확률에 맞춰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0.001보다 작기 때문에 별 3개가 되는 것을 이제는 말 안 해도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간접 효과에 대한 부분도 그대로 넣어주면 표는 모두 완성이 됩니다. 참 간단하죠? 그럼 논문 형식의 글을 말씀드릴게요. 조직 신뢰가 조직 시민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 임파워먼트의 매개효과 검증을 위해 프로세스 매크로 모델 4를 이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간접 효과의 유의미성은 헤이즈의 부트스트래핑 방식으로 표본을 5,000회 반복 추출하여 검증하였다. 부트스트래핑 방식은 매개효과의 추정치가 95% 신뢰 구간의 상한값과 하한값이 0을 포함하지 않은 경우 간접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분석 결과는 표 1에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조직 신뢰는 임파워먼트와 조직 시민 행동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임파워먼트는 조직 시민 행동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직 신뢰가 임파워먼트를 거쳐 조직 시민 행동에 이르는 경로의 간접 효과는 부트스트래핑 95% 신뢰 구간에서 0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임파워먼트의 간접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임파워먼트는 조직 신뢰와 조직 시민 행동을 매개할 것이라 설정한 가설 1은 지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써주면 매개효과 검증 논문의 결과 파트는 끝입니다. 정말 간단하죠? 여러분도 몇 번만 해보시면 금방 작성할 수 있으니까요. 오늘 배웠던 강의 데이터를 가지고 직접 돌려보고 논문 형식까지 꼭 한번 작성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논문과 관련된 약간의 꿀팁을 드리자면 여러분께서 이후 데이터를 모아서 프로세스 매크로로 돌리게 될 때 진짜 애매하게 마이너스 0.001부터 플러스 0.002 이렇게 신뢰 구간에 0이 포함돼서 유의하지 않은 결과가 뜰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사용하는 꿀팁인데 유의하게 나올 때까지 몇 번 돌리면 됩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가 부트스트래핑 방식을 활용했기 때문인데요. 부트스트래핑 샘플을 5,000으로 한다고 우리가 선택했었잖아요. 이 말은 기존 데이터에서 5,000개의 샘플을 무작위로 뽑아서 신뢰 구간을 만든다는 건데 무작위로 뽑는 것이기 때문에 매번 돌릴 때마다 조금씩 다르게 나올 수 있거든요. 때문에 아주 애매하게 결과가 안 좋게 나왔다면 몇 번 더 돌려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아주 작은 꿀팁 여러분께 드려봤네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강의는 조절 효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재용이었습니다.